그린 수소 시대가 이제 정말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 요즘 부쩍 자주 들리는데요. 특히 정유 공장이나 제철소처럼 에너지를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곳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거대한 숙제였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 거의 설계도 수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이 어떻게 거대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현실에 구축하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과 기술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모듈형 어레이, 영어로는 array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100메가와트짜리 거대한 단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능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5메가와트짜리 표준 컨테이너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마치 레고 블럭처럼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전략이 왜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또 상업적으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레고 블록이라는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 블록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조립되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도면을 보니까 10메가와트 시스템이 단순히 5메가와트 컨테이너 2개는 딱 붙여놓은 것 이상이던데요. HPU, PCS 같은 약자들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들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패키지인 이유거든요. 5메가와트 컨테이너 2개가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 본관이라고 한다면요. HPU, 즉 하이드로젠 프로세싱 유닛은 생산된 수소에서 아주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압력을 높여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품질 관리 및 포장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품질 관리 라인. 네. 그리고 PCS, 파워 컨버전 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압 교류 전력을요, 이 수전의 스택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류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전용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딱 묶여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10메가와트 수소 생산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후처리 그리고 전력 공급까지 하나의 완결된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듣고 보니까 이런 모듈 방식이 주는 이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는 10메가와트는 좀 작고 한 15메가와트가 필요한데라고 하면요. 그냥 5메가와트 컨테이너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유연성 측면에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5메가와트 단위로 정말 레고처럼 자유롭게 용량 설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현장 운영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10메가와트짜리 단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정기 점검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시스템을 멈춰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공장 전체가 멈추는 거죠. 수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거고 그로 인한 손실은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10메가와트 어레이는 컨테이너 2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그쪽만 잠시 멈추고 나머지 5메가와트 컨테이너는 계속 가동해서 최소한의 생산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절반은 돌아가는 거군요. 네, 전체 가동률이 0%가 되는 것과 50%라도 유지하는 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정유 공장 같은 곳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이런 디테일이 바로 실험실 기술과 산업 현장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운영 안정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그 핵심 블록인 5메가와트 컨테이너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도면을 보니까 스택룸하고 BOP라는 구역으로 나뉘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택룸은 이름 그대로 PEM, 즉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스택들이 아주 빽빽하게 집약된 공간입니다. 물에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이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플러그 파워는 특히 이 스택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심장부. 그럼 BOP는 뭔가요?
반면 BOP는 Balance of Plant의 약자인데요. 밸런스 오브 플랜트. 플랜트의 균형을 맞추는 장비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하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요. 스택이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돕는 모든 지원 시스템이 이 BOP 군역에 모여 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전해에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 정화 시스템, 워러 디아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수고요. 또 생성된 고온의 수소가스랑 남은 물을 분리하는 가스 액체 분리 장치, 그리고 스택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혀주는 고성능 냉각 시스템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이 드네요. 그린 수소는 보통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원은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멈추거나 구름이 껴서 전력 공급이 뚝 끊기면 이 정교한 시스템은 괜찮은 건가요?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그린 수소 기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죠. 플러그 파워의 통합 제어 시스템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외부 전력 공급의 급격한 변화를 밀리초 ms 단위,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1000분의 1초요? 네,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 발전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제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수전의 스택으로 가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줄여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죠. 반대로 햇빛이 강해져서 잉여 전력이 생기면 그 전력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끌어와서 수소 생산량을 늘리고요. 와,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한다고요? 그 정도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력망과 함께 호흡하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이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산되는 수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걸 실제로 사서 쓰는 고객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정말로 현장에 깔리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에서 5메가와트급의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서 1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상업 계약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이론이 현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프로젝트 몇 가지를 보면 그 규모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어디인가요? 자료 보니까 100메가와트짜리도 있던데요. 바로 포르투갈의 갈프 시네스 리파이너리 프로젝트입니다. 정유 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인데요. 총 규모가 무려 100메가와트입니다. 100메가와트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10메가와트 어레이 10세트가 들어가는 그야말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첫 10메가와트 모듈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100메가와트가 완전히 가동되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연간 15,0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정유 공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15,000톤이라는 양은 시네스 정유 공장이 기존의 화석연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레이 수소의 20%를 직접 대체하는 규모입니다. 아, 20%나요? 네, 전체 공장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소를 하루아침에 그린 수소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셈이죠. 와, 정유 공정의 탈탄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수소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던데요. 벨기에 북해에서 진행되는 호프 프로젝트.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하이드로젠 업쇼어 프로덕션 for 유럽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유럽을 위한 해상 수소 생산 기지입니다. 규모는 10메가와트로 세계 최초의 대규모 해상 수소 수전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아니, 육지에 짓는 것도 힘든데 굳이 망망대해 위에 짓는 이유가 뭔가요? 파도나 소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적인 난이도는 훨씬 높습니다. 거친 파도하고 염분에 의한 부식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제한된 플랫폼 공간에 모든 설비를 집약해야 하죠.
하지만 장점은 더 큽니다. 어떤 장점이요? 해상 풍력 발전소 바로 옆에 수소 생산 기지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된 전기를 값비싼 해저 케이블로 육지까지 끌어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소로 전환해서 훨씬 저렴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아, 전기 대신 수소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군요. 네.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막고 육지의 복잡한 전력망에 주는 부담도 덜 수 있죠.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래 해상 그린 수소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프로젝트도 있네요. 카알튼 파워와 55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맨체스터를 포함한 3개 지역에 시스템을 배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국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인 해치1, 즉 하이드로젠 알로케이션 라운드 1의 첫 번째 수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죠. 해치1이요? 네. 이건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보조금이 어떻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실제 그린 수소 시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그 파워의 본진인 미국 상황도 궁금한데요. 고객사 프로젝트 말고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자체 플랜트가 바로 그곳입니다. 생산 규모가 일일 15톤, 그러니까 15 TPD, 톤 펄 데이에 달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란트 중 하나죠. 와, 직접 운영하는군요. 네, 이 시설은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를 넘어서요. 실제 대규모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서 쌓이는 노하우와 데이터를 확보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생산된 액체 수소는 미국 전역의 수소 충전소나 월마트, 아마존 같은 고객사의 물류센터 지게차 연료로 판매돼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죠. 아, 한마디로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검증, 그리고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하는 핵심 기지인 셈입니다. 성능 지표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하루에 수소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10메가와트 시스템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4,250kg에서 4,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4,500kg이요? 네, 이건 수소차로 치면 거의 9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와, 하루에 900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인데요. 컨테이너 기반 설계 덕분에 설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부지가 아주 제한적인 기존 정유소 같은 곳에 설치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내구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비싼 장비를 한 번 설치하면 정말 오래 써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스택 수명은 6만 시간에서 8만 시간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8만 시간이요? 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가동해도 9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상업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10년 가까운 수명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 환경이나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목표 수치 아닌가요? 방금 이야기한 해상 플랫폼처럼 염분과 습기가 가득한 거친 환경이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곳에서도 이 수명을 정말 보장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의 변수는 없나요? 매우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는 단순히 스택 자체의 내구성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BOP, 즉 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대용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스택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열 관리가 핵심이군요. 네, 고성능 열교환기하고 정교한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스택의 온도를 항상 최적 범위 내에서 유지하죠. 또한 컨테이너 설계 단계부터 방수, 방진, 내부 식성 처리를 최고 등급으로 적용해서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아하.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이런 다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목표 수명인 6만에서 8만 시간을 달성하려는 겁니다. 8만 시간이면 9년이 넘는 시간인데 산업 설비의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하면 이건 상업적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기술 구조와 실제 배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왜 1메가와트가 아니라 10메가와트, 20메가와트라는 이 규모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마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바로 실증과 상업화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단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1메가와트급 프로젝트들은요.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즉 우리 기술이 이만큼 구현됩니다라고 증명하는 실증, 데몬스트레이션 단계에 가까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단계. 네. 물론 이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정유, 찰강, 비료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판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0메가와트 이상의 어레이 시스템은 실험실이나 실증 단지를 벗어나 실제 공장의 거대한 공정 일부를 의미 있게 대체할 수 있는 상업용 최소 단위가 됩니다. 상업용 최소 단위. 네.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 정유소 프로젝트처럼 공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정 공정 라인의 수소 수요를 100%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업화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산업용 그레이 수소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바로 10메가와트급 규모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비용 문제는 어떤가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듈형이라는 방식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죠. 규모의 경제요? 100메가와트 설비를 짓는다고 할 때 매번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거대한 단일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이미 설계가 끝나고 대량 생산 체제까지 갖춰진 5메가와트 모듈 20개를 조립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저렴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똑같은 부품을 계속 만들면 단가도 낮아지고 설치 경험이 쌓일수록 공사 기간도 단축될 거고요.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차를 찍어내듯이요. 바로 그겁니다. 동일한 설계의 모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배치함으로써 제조 비용과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레이 수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효율성만큼이나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보니 단순히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네요. 이 정도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걸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퓨얼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바로 이 기술이 가진 더 큰 잠재력입니다. 대규모 수전의 시스템은 단순히 수소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린 메탄올이나 이퓨얼 같은 차세대 합성 연료 생태계의 핵심 엔진이 되죠. 이퓨얼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 항공유 SAF나 그린 메탄올 같은 이퓨얼은 공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를 합성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정말 막대한 양의 그린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2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규모 수전의 시스템은 바로 이 이퓨얼 생산 시설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기술은 수소를 넘어서 항공, 해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 기술인 셈입니다. 결국 플러그 파워의 전략은 검증된 5메가와트 모듈을 활용해 대규모 수소 생산의 문턱을 낮추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그린 수소 경제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에너지 인프라를 마치 거대한 레고 세트처럼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가능할까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얼마나 더 빠르고 넓게 확장할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포르투갈의 100메가와트 정유 공장, 벨기에의 10메가와트 해상 플랫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그린 수소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현재 진행형의 주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5메가와트짜리 수소 블록이 정말 스마트폰처럼 표준화된 부품이 된다면 앞으로 에너지 계획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될 수도 있겠어요. 거대한 중앙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는 대신 우리 산업단지에는 수소 블록 몇 개가 필요할까? 혹은 우리 도시의 데이터 센터 옆에는 몇 개를 설치해야 할까? 하는 식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짜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